시장님은 흑수저에서 출발을 해서 제주자치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자신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릴 때 사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제가 전교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가난했던 추억이 오히려 저에게는 살아오면서 남보다 두세 배 정도 노력하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갖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7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을 했는데 첫 발령지가 경제기획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기획재정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정말로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23년을 거기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제 열과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23년을 근무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국장급인 부의사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파견을 나가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국장으로 발령이 났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주도의 상황을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나 그때 그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었어요. 결국은 제주도가 관광지인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그 다음에 관광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가지 요금에다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해결하는 경제국장 자리를 맡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잘할 수 있었던 거는 다행히 기획재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많이 갖다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국장 시절에 제가 했던 거 하나가 제주에는 그동안에 이제 비전다운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제주를 더 청정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주를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그런 제가 이제 보관을 가지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바이 2030이라는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주인의 지금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제가 풍력발전 등을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제주도는 저에게 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근무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기획관리실장이라는 그 승진의 기회를 줬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기획재정부 있을 때부터 변화나 혁신을 굉장히 즐겨하면서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정말로 변화와 혁신을 현장에서 직접 해보면서 정말 보람 있는 공직을 수행해 봤다. 그걸 제 보람으로 느낍니다. 기재부에서 20여 년, 또 제주도에서 포함해서 약 30여 년까지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공직자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업이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 하거나 사장이 돼서 목에 힘을 주려고 하면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기업에 가서 근무를 해야죠. 그리고 공직자라면은 자기 업무를 변화 혁신시켜서 국가가 경쟁력이 있게 돼야 되고 국민이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공무원이라면은 정말 자기가 맡은 업무를 변화 혁신시켜서
그 지역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 혁신을 공무원들은 기본 자세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97년에 재정경제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IMF 외환 위기를 맞아서 외환 구제금융, 이제 외환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됐죠.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외환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담당 사무관, 실무사무관이었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했죠. 그때는 휴일도 없이 1년 정도를 매일 야근을 하면서 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매일 과천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고 이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까 정말 위기양이 올 정도로 스트레스도 물론 받았죠. 그래서 약만 먹고 죽만 먹으면서 한 몇 달 만에 그 위궤양을 낳은 적도 그게 상당히 기억에 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환위기 극복은 했는데 그 후유증은 대단했습니다. 저희 이제 재정경제원은 그때 외환위기를 불러온 그런 부서라 해서 기구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부총리 부서에서 장관 부서가 되고 우리 종합정책과 그러니까와 금융정책과는 외환위기 주범으로 몰려서 외환특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을 특감을 받으면서 하루 30여 장 이상의 확인서를 쓸 때도 있었고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제 그 확인서를 쓰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행히 감사원 감사 결과 주의로 끝나서 다행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외환위기 극복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외환위기 그런 것들은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외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은 이 어떻게 보면 IMF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모든 구조조정을 그 사람들이 그냥 좌우지한다. 그 다음에 뭐 인원 삭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저희 공무원들도 제가 담당 사무관으로서 우리 재정경제원 직원도 2번이나 이렇게 실제 이제 우리 국외 직원들을 삭감하는데 그건 정말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IMF 같은 외환위기가 오면 안 되겠다 그런 걸 느끼고요.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건 좀 좋은 일인데요. 우리 기획재정부는 대대로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서기관이와 직원들이 과장 이상을 두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가장 닮고 싶은 상사를 선정을 합니다. 제가 2009년인가 그때 홍보 담당관, 그러니까 홍보관리 팀장을 할 시절에 제가 이제 그 해에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후배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홍조 근정 훈장을 받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다. 이것이 공직생활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방자치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영민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 지방자치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방자치는 서구의 지방자치하고 다르게 이제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은 서구의 지방자치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지방자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급작스럽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재정 자립도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원을 중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큰 사업을 구상하지도 못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공무원 봉급 주는데도 급급하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10% 이하의 그런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세가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이 돼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각 지방을 돌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아마 의견 수렴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 개정안에 한 7가지를 지방자치 관련해가지고 개정안에다 헌법 개정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방재정의 헌법 보장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지방자치를 막 크게 언급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조사에서 보면은 고흥은 30년 이내에 군이 소멸될 그런 우려가 높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고요. 고흥군의 이 고령화 대책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고흥이 지금 인구 유입이나 출산율 낮은 걸 보면은 이대로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이 추진된다면은 추세치를 감안할 때 30년 후에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고흥을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고흥은 정말로 제대로 리더만 한다면은 30년 후에 오히려 인구 20만 이상의 고흥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흥인의 자존심이고 고흥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고흥에는 지금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제대로만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은 충분히 인구 20만 정도 이상의 그 고흥의 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는 젊은 인구가 그러니까 30, 40대 인구가 좀 고흥에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기존의 뭐 인센티브 정책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고흥으로 이주해 오기 위해서는 고흥이 다른 지역보다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확신이 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은 경제적인 측면, 도시에서보다 여기 고흥에 와서 뭐 농사를 짓건 업을 하건 간에 더 큰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젊은 사람들 문제가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고흥은 좀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면 우주항공이나 드론 지금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대에 1년에 한 20명 이상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립학교를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흥, 물론 이제 고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또 입학에 좀 특전도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는 이 고흥에 정말로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유치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의료 서비스 문제나 그다음에 뭐 문화 여건 같은 걸 개선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 행정 전문가 입장에서 고흥의 경쟁력과 발전 방안을 제시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고흥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고흥만, 등량만, 여자만이라는 세 개의 만을 끼고 있습니다.
세계만을 끼고 있는 지역은 세계에서도 드뭅니다. 세계만을 끼고 있다는 것은 양질의 뻘땅에서 나는 어패류나 그 다음에 해조류가 굉장히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맛이 차별화되게 맛이 깊은 맛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보물단지 같은 우리 고흥의 바다를 청정하게 유지만 한다면은 저는 미래의 먹거리가 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흥의 보물단지는 이 바다다. 이 바다를 청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흥이 거금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비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녹동항, 소록도, 이 거금도, 금산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고흥답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도와 남열리를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를 이렇게 벨트화해서 녹동, 금산, 소록도와 이렇게 연결시킨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고흥이 대한민국의 관광 허브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흥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질의 먹거리들을 연결시켜서 고흥을 대한민국의 관광 허브로 거듭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우주센터가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주센터에서 우주선이 발사가 안 되고 있는데 정부의 건의에서 정기적으로 우주선을 발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흥이 홍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우주체험센터에다가 지금 우주 유영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중력실이 없다는 것이죠. 무중력실을 더해서 우주체험센터를 제대로 갖춰 놓으면은, 그리고 우주선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사만 해준다면은 아주 큰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고흥만 해창만 등에서 양질의 지금 간척지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쌀과 그 다음에 유자, 석류, 해조류 같은 고흥의 특산물을 브랜드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해서 정말로 관에서는 판로를 개척해주고 해서 농민들이 생산만 부지런히 해라. 그러면 판로 이런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한다면은 고흥은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가장 큰 자치단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